어제 오후 3시 로우 맨해튼에서 일어난 트럭 테러로 최소 8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당한 가운데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우버 운전기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사회부장국이 이민자 관련 정보를 국토안보부와 공유하는 새로운 정보 매칭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사회부장국은 이민자들의 미국 거주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는 연방이민당국에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경은 물론 시정부 기관은 이민자의 개인정보를 이민당국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뉴욕주 병원의 안전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맨해튼 유명 병원을 포함해 한인들이 자주 찾는 병원 등의 안전 수준은 대부분 C등급에 머물렀습니다. 뉴저지 사이버 범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뉴저지 사이버 범죄 건수는 676건이 발생해 11만 6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의 주검찰이 국내 18개 제약회사와 15개 약품에 대한 가격 담합 혐의를 잡고 공조 수사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DC를 포함해 총 46개 주 검찰총장들은 지난달 31일 18개 제약사의 가격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KBTV 뉴스9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로우 맨해튼에서 일어난 트럭 테러로 최소 8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당한 가운데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우버 운전기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해튼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테러의 용의자가 우버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버 측은 이번 트럭 테러 사건의 용의자가 신원조회를 통과한 뒤 6개월여간 1,400회 이상 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로어 맨해튼에서 일어난 트럭 테러로 최소 8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번 행위가 명백한 테러 행위이며 순진한 시민을 노린 비겁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It's a very painful day in our city. Horrible tragedy on the west side. Let me be clear that based on the information we have at this moment, this was an act of terror and a particularly cowardly act of terror aimed at innocent civilians, aimed at people going about their lives who had no idea of what was about to hit them. 치안당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용의자는 29세의 세이플로 사이포브로 이전에 NYPD나 FBI의 조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용의자는 이번 테러를 위해 일주일 동안 계획했으며 그는 온라인에 게시된 이슬람의 국가 지침에 따랐습니다. 경찰은 트럭에서 범행에 쓰인 아랍어로 된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이 노트엔 IS는 영원할 것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이포브가 템파 출신이며 뉴저지의 홈디포에서 범행 1시간 전 차량을 빌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이포브는 스튜이상트 고등학교 근처의 스쿨버스와 충돌하기 전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들을 향해 임대트럭을 몰았습니다. 그는 범행 후 페인트총과 비비탄 총을 가지고 트럭 위로 올라가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외친 후 전 군인이자 현 NYPD 경찰인 라이언 내쉬에 의해 복부에 총을 맞았습니다. 사이포브는 현재 벨뷰 병원에서 경찰에 구금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오늘 1폴리스 플라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 NYPD는 시민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연방사회부장국이 이민자 관련 정보를 국토안보부와 공유하는 새로운 정보 매칭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사회부장국은 이민자들의 미국 거주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두 연방기관은 새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포괄적인 이민자 정보 파악 능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연방이민서비스국과 사회부장국은 노동허가와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하나의 양식으로 동시에 신청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취업비자를 받는 이민자들은 불편을 덜게도 했지만 사회보장국은 보다 광범위한 이민자 정보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는 연방이민당국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경 물론 시정부 기관은 이민자의 개인정보를 이민당국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불법 이민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 앞으로 뉴욕시경 등 뉴욕시 공기관들은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한 연방이민당국의 협조에 응할 수 없습니다. 31일 뉴욕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경은 물론 시정부기관이 연방이민단속기관에 이민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례안은 신병을 인도하는 행위도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연방이민국의 지원 요청 내용을 분기별로 뉴욕시 회의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서명을 마친 후 60일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는 연방정부의 지원금 중단 으름장에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7일 연방법무부에 발송한 서한에서 뉴욕시는 이미 연방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이와 관련한 개선점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지원금 중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뉴욕주 병원의 안전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맨해튼 유명 병원을 포함해 한인들이 자주 찾는 병원 등의 안전 수준은 대부분 C등급에 머물렀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병원들의 안전 수준이 최하위로 조사됐습니다. 비영리단체 평가기관인 리프로그 그룹이 발표한 2017년 전국 병원 안정성 평가에 따르면 뉴욕주는 평가 대상 142개 병원 중 7개만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들이 많은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지역에서의 주요 종합병원들도 B에서 D등급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엘르머스트 시립병원은 D등급을 받았고 플러싱 병원과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퀸즈 병원은 C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맨해튼 마운트 사이나이,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등도 C등급에 머물렀고 이외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 위치한 노스쇼 LIGA 병원도 C등급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뉴저지주는 68개 중 총 30개 병원이 A등급을 획득해 11위에 올랐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위치한 홀리네임 병원, 해켄색 대학병원, 잉그루드 병원 모두 A등급을 받았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뉴저지 사이버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뉴저지 사이버 범죄 건수는 676건이 발생해 11만 6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출된 11만 6천여 명은 이름과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크레딧 카드 정보 등이 해커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주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유혹하는 이메일을 보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수법이 가장 많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사이버 범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주검찰이 국내 18개 제약회사와 15개 약품에 대한 가격 담합 혐의를 잡고 공조 수사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DC를 포함해 총 46개 주 검찰총장들은 지난달 31일 18개 제약사의 가격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봄부터 일부 주검찰은 관련 업계 내 가격 담합 가능성과 관련된 소문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이번에 사실상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수사는 펜실베니아 소재 연방법원에서 최초로 소장이 접수됐고 이들은 약값을 올려받기 위해 일반 약과 브랜드약 마켓을 따로 분리하고 내부적으로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뉴저지 타운 정부 경우 공무원 퇴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같은 상황은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맡아야 할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 언론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버겐, 엑세스, 모리스, 퍼세익 등 4개 카운티 공무원 전원의 퇴직금 규모가 2억 7,3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들의 퇴직금 문제는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퇴직금 부분이 타운 운영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다수의 공무원들이 같은 해에 은퇴할 경우 타운 정부는 적지 않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코드지는 이 경우 타운 정부는 돈을 빌려 퇴직금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더욱이 이 같은 타운의 재정 악화는 세금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공무원들의 퇴직금 부담을
주민들이 떠안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가장 안전한 타운으로 버겐 카운티의 리버베일과 서머셋 카운티의 버나드 타운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결과는 FBI가 최근 발표한 2016년 타운별 범죄율 현황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버겐 카운티 리버베일과 서머셋 카운티 버나드 타운십에서는 단 한 건의 범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 가장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캠든 카운티 경찰서 관할 지역으로 만 명당 211.15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외 에스버리 팍과 주도인 트렌튼에서 범죄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에서 2019년 말부터 새 아동 차량 카시트 설치 규정이 적용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30일 아동 차량 카시트 설치 규정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은 2019년 11월 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법안은 2세 이하 아동은 뒷좌석 아동용 카시트에 앉혀 뒤쪽을 바라보도록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차량 안전 전문가들은 어린이용 카시트를 뒤쪽을 바라보도록 설치하는 것은 앞을 바라보도록 설치하는 것보다 5배가 더 안전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린이용 카시트를 뒤를 보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에선 그동안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 뒷좌석 카시트에 앉히도록 의무화하긴 했지만 카시트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을 두진 않았습니다. 루이스 구티에레즈 연방 하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추수감사절 전에 발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루이스 구티에르즈 연방 하원 의원이 추수감사절 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에르즈 의원은 어제 공공정책 포럼 시티클럽 오브 시카고에 참여해 미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민주계 의원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작성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여러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모아 대통령이 탄핵될 수밖에 없는 사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구티에르즈 의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은 관심 끌기용 퍼포먼스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연방 하원에서 제적의원 가반, 연방 상원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그러나 현재 상하원 모두 공화당 의원이 많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기란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메디케이드 확장 여부를 두고 메인주에서는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이번 안건이 통과되면 메인주는 메디케이드 확장을 수락하는 32번째 주가 됩니다. 보도에 박세나 기자입니다. 다가오는 선거날 메인주에서 메디케이드 확장 여부를 두고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유권자는 이 주민투표에서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메디케이드 확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메디케이드 확장 옹호자들은 이번 안건이 65세 이하인 7만 명의 메인 거주자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타니 밀러의 아들 25세의 카일 윌슨은 이번 안건의 좋은 예입니다. Had Kyle had health insurance, he would still be here today. 카일은 제1형 당뇨병을 앓고 있었으며 건설 현장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가 매달 정부에서 보조받는 $80로는 사보험에 가입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고 말합니다. So he started rationing his insulin so that he could buy food, and it cost him his life. 카일은 지난해 11월 당뇨병성 혼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주지사인 폴 르파지는 메디케이드 확장을 5차례 거부한 바 있습니다. We in Maine know what our needs are better than people here in Washington. 그와 그의 정치적 협력자들은 이번 메디케이드 확장이 어린이들, 장애인들과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가져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This is for non-disabled adults who are able to work, people who have other choices. May be difficult, I understand, but there are other options out there that we can do to help them. This is going to create a budgetary nightmare that I don't know that the state will survive. 한편 이번 메인주 메디케이드 확장 투표에 이어 아이다호와 유타에서도 비슷한 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브롱스 동물원에 아기 눈 표범이 태어났습니다. 창백한 털 때문에 유령 고양이로도 불린다는 브롱스의 새끼 눈 표범.
보도에 박세나 기자입니다. 브롱스 동물원에서 아기 눈표범이 탄생했습니다. 브롱스 동물원은 할로윈을 맞아 암컷 눈표범 새끼가 데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갓 태어난 눈표범의 창백한 회색 털은 돌이나 눈에 쉽게 섞이는 보호색이기 때문에 때때로 유령고양이라고 불립니다. 이 아기 눈표범은 아직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기 눈표범은 레오라고 하는 브롱스 동물원에서 유명한 눈표범의 2세입니다. 레오는 2005년 파키스탄 북부의 높은 산에서 고아가 된 새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레오는 2006년 미국과 파키스탄 정부의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브롱스 동물원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11월 1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오늘 오전 22살의 여성이 그녀의 브롱스 아파트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구조대원은 오전 12시 45분경 사운드뷰 아파트 거실에서 조일라 팰리스가 숨져 있다는 가족들의 911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했으며 목이 잘려나간 채 살해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뉴욕시 검시관은 어떻게 팰리스가 죽었는지 또 어떤 흉기로 목이 잘려나갔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뉴욕 경찰이 어제 오후 라커웨이 비치에서 흉기를 휘두르던 남성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정오 프론트 파크웨이 해변에 있는 한 주택에서 폭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911 신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건물 뒤편의 잔디에 누워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은 상체에 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곧 집안에서 흉기를 들고 있는 남성을 발견했고 흉기를 떨어뜨릴 것을 요청했으나 남성이 협조하지 않자 3번의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남성은 전기 충격 후에도 경찰을 향해 다가왔고 이에 경찰은 용의자의 다리에 한 발의 총을 쐈습니다. 이들은 남매 사이로 알려졌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금요일 라이커스 아일랜드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동부 도시 리버사이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초등학교 인질극을 벌인 용의자가 27살 루벨 캐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총에 맞고 사망했습니다. 캐논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난 채 초등학교로 들어가 사무실 근처에서 한 남성을 폭행한 뒤 1학년 선생님을 인질로 잡아 무려 7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또 이 남성의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무장한 채였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타 대학 캠퍼스 인근에서 30일 밤 20대 남성이 유학생을 총으로 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중국인으로 총격범의 차를 뺏긴 뒤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31일 이번 총격과 관련한 용의자인 24살 오스틴 부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용의자와 그의 부인은 63세 콜로라도 노인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탱을 상대로 이들 두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TV 아사히가 31일 북한이 지난달 6차 핵실험을 한 이후 핵실험장인 지하갱도에서 대규모 붕괴 사고가 일어나 200여 명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10일께 북한 북동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하갱도를 만드는 공사 중에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트럭 테러의 용의자인 세인폴로 사이포프를 악명 높은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수용소로 보내는 방안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타나모 수용소는 인권 유린 논란에 휘말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시 폐쇄를 추진했던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맨해튼 트럭 테러에 현재 영주권 취득 방법의 하나인 비자 추첨제를 폐기하고 메리트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비자 추첨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는 뮬러 특검에 의해 1호로 기소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선대위원장을 지낸 폴 매트포너의 신출 기모란 행각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매너포트는 여권 번호가 다른 미국 여권만 3개를 갖고 있었으며 가짜 이름으로 등록된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선거 이슈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뉴저지부터 시작해서 뉴욕까지 이제 쭉 후보들이 공약이나 아니면 또 선거 방법이나 총체적인 그런 걸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지금 전해주신 그런 내용 이외에 전하실 내용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거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프로포절이 있다고 예, 들었습니다. 지금 뉴욕주와 뉴저지주 둘에다 이제 프로포절이 있는데 이거는 투표장 뒤쪽에 보면 네네. 빡빡하게 글로 쓰여져 갖고 있는데 이거 미리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모르고 거기 가갖고 읽으려 그러면 당황스러워 가지고 머릿속이 네네.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떤 프로포절이냐면 이제 첫 번째 프로포절 이건 뭐냐면 calling a state constitutional convention 이거 뭐냐면 주 헌법 제정 회의를 개최하자라는 것입니다. 뉴욕주는 원래 20년마다 한 번씩 이런 그 헌법 제정 회의를 이제 개최할 수 있는데 올해 할 것이냐 말 것인가 이렇게 이제 하는데 20년마다 이제 헌법의 일부 개정뿐만 아니고 전면 개정까지도 추진할 수 있는 헌법 제정 회의를 개최할지 말지를 투표로서 하자. 왜냐하면 이거 하려 그러면 또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네네. 할 거냐 말 거냐. 진짜 우리가 헌법을 뜯어 고쳐야 될 게 많으냐 안 많으냐 이거를 논하는 예스 반대하는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하자라고 할 수도 있고 하지 말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주로 공화당은 좀 많이 반대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거를 좀 고쳐야 될 법이 있으니까 좀 바꾸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아마 결정이 날 거라 보고 그다음에 프로포절 2 이거 뭐냐면 특정 중범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원들의 연금 일부 또는 완전 몰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유 관심 있겠는데. 예, 이것에 대해서 yes, no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무원들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 뭐냐면 경찰들이 이제 자기의 공권력 남용들을 해갖고 있는데도 지금 심지어는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펜션을 받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것에 분노를 해갖고 이제 이런 게 아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원들, 그러니까 중범 이상만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의 연금을 일부 또는 완전 몰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가서 yes, no 둘 중에나 이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포절 3번은 뭐냐면 특정 목적을 위한 주 산림 보호구역 사용을 허가할 것이냐 말 것인가.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그린벨트 일부 지역을 해제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산림보호구역 내 최고 250에이크 규모의 토지연행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정 고속도로 폭 이내 공간에 한해서 자전거 도로와 특정 공익 관련된 프로젝트 인프라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을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판단하기에 그 자리에 가서 판단하기엔 조금 이제 어려운데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좀 미리 아시고 그날 가서 좀 투표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뉴욕이나 미국에서는 거의 많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런 프로포절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주의회에서 이제 제안한 이제 프로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저지주의 이 프로포절도 있거든요. 뉴저지주의 프로포절은 일단 퍼블릭 라이브러리를 위해서 반드 주 공채를 발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그 발행 얘기가 뭐냐면 1억 2,500만 달러에 이제 공채를 발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yes, no를 하는 겁니다. 지금
뉴저지 이제 퍼블릭 라이브러리를 이제 지원하고 정축하고 확정하는데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yes, no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환경 관련돼서 만든 벌금들을 가지고 오로지 환경을 위해서만 돈을 쓰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yes, no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으로 이 많은 벌금을 받아갖고 딴 데 써버리고 환경은 나 몰라라 하면 정부 자체도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그 주에 이번 선거에 이 프로포절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미리 이제 내용을 듣고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내 생각일 때는 그거 맞는 것 같아. 환경 관련으로서 벌금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환경 보호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돈은 딴 데 쓰지 마.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죠. 뉴저지에서 이 텍스, 가솔린 텍스를 붙이면서 그거는 도로 교통에 관련된 것만 써야 돼라고 막 이런 프로포절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뉴욕과 뉴저지 이번에 공이 이 프로포절이 있다는 거 뭐 미리 이해하시고 투표장에 가셔야지 그 안에 가서 다 읽으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점 이해를 하시고 투표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지금 쭉 말씀을 주셨는데 궁금한 점이 좀 생겼어요. 예. 그러면 이런 그 결정되는 내용들은 대부분 그 의원들이 이런 거 열심히 하라고 가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사안을 갖다가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뽑아지는 건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우리 의원들끼리만 판단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으니까 직접 주민들에게 물어보자. 이런 식으로 뭐 의회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겠죠. 네네. 하다 말고 이거는 우리가 뭐 하기 힘드니까 그냥 의원들에서 결정 내지 말고 직접 주민에게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정한 거죠. 자기들 정한 예.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1월 1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